1986년 일본 4대 야쿠자 조직 아이조코 테츠카이의 두목자리에 다카야마 도쿠타로라는 인물이 앉았습니다. 일본 야쿠자계는 한동안 술렁였어요. 그가 제일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그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차별과 냉대 속에서 야쿠자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승진해 대조직의 수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조리한 세계가 그에겐 더 살아남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근현대사의 희생양이었으며 잔혹한 범죄자이자 폭력단의 수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론쇼의 스타이기도 했고 자선사업가로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죠. 그의 한국 이름은 강회수.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카야마 도쿠타로 강회수는 192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경남 진주 출신의 한국인. 다카야마는 오사카 부립상고에 다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징용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키타큐슈에 잠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주 과정에서 삼촌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는 삼촌의 유고를 절에 모시기 위해 오사카로 돌아갔죠. 납고를 마치고 이마자토의 암시장에 들른 그는 친구들과 재회하면서 일본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한국은 부모님의 고향이었을 뿐 그곳에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얼마 뒤 그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오사카를 찾아왔습니다. 강회수는 극장 앞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지만 안에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극장으로 들어가 뒷문을 통해 도망쳤어요. 이렇게 가족을 떠나보낸 그는 다카야마 도쿠타로라는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마음먹은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는 당시 기준 꽤 고학력자였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괜찮은 직장을 찾을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골재 채취 같은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골재 채취 사업은 주로 야쿠자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야쿠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주 떼먹었고 다카야마는 그들을 몇 번 때려눕히면서 의도치 않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명성은 이마자토의 암시장을 주름잡던 야쿠자 나카오 켄타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인정받은 다카야마는 그 아래에서 불량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1946년 그는 암시장 세력 분쟁 속에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죽게 만들어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겨우 6년형을 선고받았고 홋카이도의 오비히로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마저도 형이 단축되어 1949년 출소할 수 있었죠. 출소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마자토로 돌아갔지만 자신이 모시던 나카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불량배 시절 동료들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먼 친척이 있는 시가현 오스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는 연합군 사령부에서 얻은 양담배를 암시장에 내다 팔았고 유곽에서 포주 일을 하며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20명의 무리를 이끌던 그는 다시 야쿠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카야마는 나카가와 요시타로라는 인물로부터 술잔을 받아 야쿠자 조직 나카가와고미의 조직원이 되었습니다. 이 나카가와는 야쿠자 세계에선 드물게 교대를 졸업한 인텔리였어요. 그는 폭력배였지만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법 사업에서 끌어모은 돈을 지역사회에 다시 기부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던 경찰은 나카가와고미에 치안의 일부를 맡겼고 시청에서는 경륜장의 경비를 의뢰하기도 했어요. 당시 이런 정부와 폭력 조직의 유착은 흔한 일이었죠. 나카가와고미의 세력은 급속도로 커졌고 그 밑에 있던 다카야마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다카야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트럭 2대분의 적대 조직원들이 습격해와 다카야마 혼자서 이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곧바로 다카야마의 부하들이 몰려와 합세했지만 다카야마가 혼자서 맞서려 했다는 소식은 조직 내 널리 퍼져 보스인 나카가와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죠. 다카야마는 조직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두목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다카야마의 활약으로 나카가와고미의 세력은 근처 교토에도 뻗어나갔는데요. 1960년대 접어들면서 고베에 기반을 둔 전국구 조직 야마구치구미는 이 교토에 진출해 지역 조직들과 격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조직들이 야마구치구미에 복속되었고 남은 조직들은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때 즈고시 리이치라는 인물이 교토 지역의 야쿠자 조직들을 규합해 나카지마 연합회를 설립, 야마구치구미에 대항했습니다. 다카야마가 속한 나카가와구미도 여기에 합류했죠. 이후 다카야마는 1970년대 오사카, 교토 지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야쿠자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맡았고 타협과 조정의 명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 나카가와구미의 2대 자리를 물려받으며 나카지마 연합회
연합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 무렵 나카지마 연합회는 느슨한 결속을 넘어 단일한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5년 나카지마 연합회를 이끄는 츠고시 리이치는 조직명을 아이즈코 테츠카이로 변경하는데요. 원래 이 아이즈코 테츠카이는 오래전 이대에서 명맥이 끊겼던 조직이지만 그 먼 반개격의 인물이었던 츠고시 리이치가 조직의 결속을 위해 3대 수장 자리에 오르며 이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다카야마 도쿠타로는 여기서 2인자 위치인 이사장 직책을 맡았고 산하에 조직원 700명을 두어 상당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교토 제1교포사회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리가 없었다고 해요. 많은 한국계 야쿠자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켜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동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다카야마는 자신의 범죄 활동을 철저히 숨기고 대외적으로 신사적인 사업가의 모습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본질은 크게 다를 바 없지만요. 다카야마는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일본 범죄사 최악의 야쿠자 분쟁인 야마구치구미 분열 전쟁 때 여러 야쿠자 도목들과 함께 협상을 중재하는 등 거물 야쿠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86년 아이즈코 테츠카이 3대 회장 츠고시 리이치가 일선에서 물러나 총재직에 오르자 다카야마 도쿠타로는 4대 회장직에 추대됩니다. 야쿠자계에선 이를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아이즈코 테츠는 일본에서 4번째 가는 규모의 대조직이었고 이만큼 큰 조직의 두목 자리에 제일 한국인이 올랐다는 것은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죠. 2010년 신병규, 키요타 지로가 3대 조직인 이나가와카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까지 유일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른 다카야마는 교토시 한복판에 조직 본부 건물을 세우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입 조직원들을 1년 동안 건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훈련과 법률 교육을 시켰으며 버블 경제에 발맞춰 기업형 조직을 구축하는 등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변혁을 꾀했죠. 1990년 무렵 아이즈코 테츠카이의 조직원 수는 4,000명에 달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카야마는 일본 국내와 외국 기자들의 인터뷰를 자주 허용하며 야쿠자 두목은 얼굴을 숨긴다는 속설을 뒤집었는데요. 그는 야쿠자들의 임엽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을 명예로운 무법자로 포장했죠.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였지만 어쨌든 인기와 화제를 모았어요. 1991년 일본 입법부는 야쿠자들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야쿠자 신법, 폭력단 대책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다카야마 도쿠타로는 야쿠자계의 대표를 자처하며 폭력단 대책법 반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결사의 자유침해, 인권 탄압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정 소송을 걸었고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쓰고 토론쇼에 출연하는 등 폭력배로서는 이례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당당, 아니 뻔뻔한 모습을 매스컴에선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죠. 아이즈코 테츠카이 간부들의 아내 50명이 도쿄로가 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 토론쇼에서 다카야마의 발언들은 큰 화제를 모았어요. 한 발언을 소개하자면 야쿠자 조직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확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야쿠자 사무소에 경계를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그는 야쿠자가 야쿠자를 쏘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감옥에 들어가서 야쿠자 2명을 줄일 수 있는데 경찰은 왜 경계를 서냐? 이것은 경찰이 야쿠자 조직의 존재를 방조해온 행태라고 말을 했죠. 이런 우스갯소리 내지는 궤변도 많았지만 법의 악용 소지와 경찰 권력의 비대화, 불황민과 제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야쿠자 세력의 형성과 성장에 일본 정부가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 모두가 쉬쉬하고 있던 논의거리들을 대놓고 꺼내놨습니다. 특히 무작정 주제만 한다면 야쿠자 조직의 간판만 내려지고 지하화되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현재 일본이 조직범죄의 음지화, 외주화, 점조직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었죠. 다카야마의 반대 활동은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큰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995년 9월 교토지방법원은 그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죠. 같은 해 아이즈코 테츠카이는 교토에 재진출한 야마구치구미와 수십 차례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폭력과 범죄를 일삼으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는 집단의 수장이 아무리 자유, 인권, 임엽도를 주장하고 논의거리를 제시해봤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공연불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1997년 다카야마 도쿠타로는 야쿠자 세계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본래 야쿠자 도목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불문율이었기에 이런 은퇴 선언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건강할 때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를 이루기 위해 은퇴한 것이라고 바라봤지만 일부는 조직 내부에서 한국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었고 내분을 피하기 위해 그가 총대를 맨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야쿠자 관계자들은 그의 건설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시가키섬 리조트 개발 등 수많은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카야마는 자금 원천을 상실, 이것이 권위 실추로 이어져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죠. 한편 그는 자선 사업가로 활동하며 조국인 대한민국과도 계속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은 한국전쟁 파병을 위해 제1한국인 자원병을 모집했는데요. 이에 호응한 다카야마는 동포 6명과 함께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수속을 마친 후 도쿄에 있는 민단본부로 향했지만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휴전이 이루어져 참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계속 민단에서 활동했고 1980년 민단 시가오스지부 고문으로 취임, 제1한국인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한 모금에도 참여, 다음해 대한민국 체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외수 한일 교류 장학회를 설립, 50억 원을 출연해 한국인 유학생들을 지원, 한국 내 일본 미망인 26명의 자립을 돕는 등 자선 활동을 이어나가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죠. 야쿠자 은퇴 후에는 시가 한국상공회의소 상임고문, 민단본부 중앙위원을 역임, 2003년 국민원장 동백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잔혹한 범죄 리더 다카야마 도쿠타로로서 조국을 기억하는 자선사업가 강혜수로서 두 개의 삶을 산 인물이었죠. 2003년 6월 15일 다카야마 도쿠타로 강외수는 간암으로 7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은 가족들만 참가하는 형식으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아들 다카야마 요시유키, 강희행 역시 야쿠자가 되어 야마구치구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코 테츠카이의 5대 회장은 3대 즈고시 리이치의 아들인 즈고시 토시츠쿠가 물려받았고, 이후 6대, 7대를 거치며 야마구치구미 분열에 휘말려 내분이 일어나는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크게 받았습니다. 현재는 많이 쇠락해 전성기의 위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죠.